일본 기자들이 가장 먼저 놀란 장면은 노래가 아니었다. 길려원이 마이크를 잡고 통역사를 기다리지 않은 채 일본어로 바로 대답한 그 몇 초였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현장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고 모두가 당연히 통역을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고 직접 답을 시작했다. 준비된 문장을 외운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른 뒤 차분하게 꺼내는 목소리였다. 그 순간 기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신인 트로트 가수를 보러 온 분위기는 갑자기 국제 무대에서 자기 언어를 가진 젊은 아티스트를 확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 장면이 강렬했던 이유는 단순히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잘하는 가수는 많다. 하지만 낯선 나라의 기자들 앞에서 조명과 카메라가 켜진 상태에서 통역 없이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단어 하나가 오해를 만들 수 있고, 표정 하나가 기사 제목이 될 수 있으며, 짧은 침묵 하나도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길려원은 그 압박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본어로 답하면서도 급하게 말을 몰아치지 않았고, 불필요한 과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짧고 또렷한 문장으로 자신이 어떤 가수인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전달했다. 그날 현장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길려원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미지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장의 흐름을 바꿨다. 일본 기자들이 놀란 것도 이 지점이었다. 한국 트로트 가수라고 하면 대개 국내 무대와 지역 행사 방송 경연을 먼저 떠올린다. 특히 젊은 트로트 가수가 해외 매체 앞에서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아직 흔한 장면이 아니다. 그런데 길려원은 그 고정관념을 단 몇 초 만에 흔들었다.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고 질문이 끝나고 통역사가 움직이기 전 그녀가 먼저 대답한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것이다. 길려원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크게 알려진 출발점은 TV조선 미스트롯사였다. 이 프로그램은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같은 트로트 스타를 배출해온 시리즈의 흐름을 잇는 무대였고, 시즌이 거듭될수록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준도 높아졌다. 노래만 잘해서는 부족했다. 첫 소절에서 귀를 붙잡아야 했고, 한 곡 안에서 서사를 만들어야 했고, 방송용 화면 속에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아야 했다. 그런 무대에서 길려원은 김용님의 꽃바람으로 마스터 예심에 나섰고, 첫 번째 올하트를 받으며 단번에 주목을 끌었다. 첫 번째라는 단어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다. 경연 초반 분위기를 여는 상징이며 이후 참가자들이 넘어야 할 기준이 되는 순간이다. 꽃바람은 작곡가 이호섭 작사가 우정의 곡으로 알려져 있다. 길려원이 이 곡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골랐다는 뜻이 아니었다. 밝은 에너지와 정확한 박자감 트로트 특유의 꺾기, 그리고 무대 전체를 끌고 가는 호흡이 모두 필요한 곡이었다. 예심 무대에서 그녀가 보여준 것은 어린 참가자의 패기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장단을 알고 있는 가수의 감각이었다. 심사위원들이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첫 번째 올하트는 우연히 나온 박수가 아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목소리와 표정 리듬과 자신감을 동시에 설득한 결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길려원이 처음부터 방송 스타로 만들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녀는 미스트롯 4 이전에도 여러 무대를 지나왔다. 특히 의령에서 열린 제8회 이호섭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이력은 그녀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었다. 당시 이 대회는 많은 참가자들이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르는 구조였고, 길려원은 그 경쟁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 이호섭이라는 이름은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다. 수많은 가수의 노래를 만들고 무대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다. 그런 인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길려원이 이미 방송 이전부터 트로트 무대에서 검증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다.
2026년 3월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TV조선 스튜디오에서는 미스트롯 4탑 5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인물은 진, 이소나, 선, 허찬미, 미, 홍성윤, 그리고 길려원과 윤태화였다. 이 5명은 긴 경연을 통과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들이었다. 미스트롯사는 최고 시청률 18.4%를 기록하며 시즌의 힘을 다시 증명했고, 탑5는 경연 이후 갈라쇼와 전국 투어 콘서트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이 수치와 일정은 길려원이 단순히 한 번 화제가 된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대중적인 관심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화려한 숫자 뒤에는 길려원이 감당해야 했던 압박도 있었다. 그녀는 기자간담회에서 에이스전 무대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당시 성대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에이스전이라는 말은 무겁다. 팀의 기대와 자신의 자존심이 동시에 걸린 자리다. 한 번의 실수가 개인 점수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대에 선 사람들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다. 그 부담 속에서 길려원은 흔들렸고,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순간을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 앞에서 통역 없이 대답한 장면은 더 특별하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한 번 무너져 본 사람이 다시 중심을 잡는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성대 문제로 마음고생을 했던 가수. 에이스전에서 실수의 무게를 느꼈던 참가자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였던 젊은 아티스트가 이번에는 낯선 언어로 자신을 설명했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진짜 극적인 변화는 그 사이에 숨어 있다. 울었던 사람이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흔들렸던 사람이 더 큰 무대에서 시선을 피하지 않게 되는 것. 길려원의 일본어 답변이 강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의 말투는 과시적이지 않았다. 나는 일본어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자랑이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의 질문을 존중하고 일본 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다는 태도에 가까웠다. 통역을 거치면 말은 정확해질 수 있지만 감정의 온도는 조금 늦게 도착한다. 길려원은 그 간격을 줄였다. 질문한 기자의 눈을 보고 자신의 목소리로 답했다. 일본어 문장이 완벽했는지 아닌지는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그녀가 그 자리에서 직접 소통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 선택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지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인의 정서와 함께 움직여온 장르다. 슬픔을 흥으로 바꾸고 이별을 박수로 넘기며 지역 축제와 방송 무대를 동시에 잇는 힘을 가진 음악이다. 하지만 지금의 트로트는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유튜브와 숏폼 영상 해외 팬 커뮤니티, 한류 공연 시장이 결합하면서 젊은 트로트 가수에게도 국제 감각이 요구되고 있다. 길려원의 일본어 답변은 이 변화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그녀는 노래 한 곡으로만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언어와 태도까지 무대의 일부로 만들었다. 일본 매체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한국 대중음악을 오래 지켜본 시장이다. 케이팝 아이돌의 일본어 인사 팬미팅 진행, 현지 방송 출연은 이미 익숙하다. 그러나 트로트는 다르다. 트로트는 한국적 정서가 강한 장르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장르의 젊은 가수가 일본어로 직접 자신의 음악을 설명한다면 기자 입장에서는 기사로 쓰기 좋은 장면이 된다. 낯선 장르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길려원은 바로 그 문을 열었다. 물론 한 번의 답변만으로 해외 진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시장은 냉정하다. 노래 실력, 발음, 무대 매너, 현지 방송 적응력,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첫인상은 중요하다. 특히 기자들 앞에서 만들어진 첫인상은 기사와 영상, 짧은 클립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길려원의 경우 그 첫인상이 통역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대답하는 능동적인 모습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그녀를 소개할 때 반복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큰 장면이다. 길려원의 강점은 목소리 하나로만 정리되지 않는다. 밝은 에너지 경연에서 얻은 서사 2호섭 가요제 대상이라는 이력 미스트롯사, 첫 번째 올 하트탑, 오 진입, 그리고 2026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눈물까지 모두가 하나의 캐릭터를 만든다. 여기에 일본어 답변 장면이 더해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한 단계 넓어졌다. 단순히 잘 부르는 참가자에서 무대 밖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증명하는 가수로 바뀐 것이다. 팬들이 열광하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사람은 완벽한 천재보다 성장하는 인물에게 더 오래 마음을 준다. 특히 길려원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 장면은 더 의미가 있다. 젊은 가수가 큰 무대에서 빨리 주목받으면 그만큼 실수도 크게 보인다. 작은 발언 하나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노래 한 소절이 평가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압박을 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왔다. 2024년 가요제 대상, 2025년과 2026년 방송 경연을 통한 주목, 2026년 탑5 기자간담회, 그리고 일본 매체 앞에서의 직접 답변까지. 흐름을 따라가면 한 가지가 보인다. 길려원은 갑자기 나타난 화제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가수라는 점이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이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놀라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랑스러움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 트로트의 젊은 얼굴이 외국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답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그동안 트로트는 국내 팬층이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길려원의 모습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일본 팬에게 닿을 수 있고, 한국적 창법이 해외 기자의 질문을 끌어낼 수 있으며 젊은 트로트 가수가 언어 장벽을 직접 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무엇보다 길려원은 그 순간을 너무 거창하게 만들지 않았다. 큰 제스처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긴 답변으로 현장을 압도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백했기 때문에 더 강했다. 진짜 자신감은 크게 외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앞으로 나서는 데서 나온다. 기자들이 놀란 이유도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었다. 무대 위에 밝은 가수와 인터뷰 자리에 침착한 가수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길려원의 이름은 더 선명해졌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길려원의 현장 장악 방식이다. 노래를 부를 때 그녀는 먼저 리듬을 잡고 그 다음 표정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인터뷰에서도 비슷했다. 질문이 들어오자 급하게 웃음으로 넘기지 않았고 모르는 척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먼저 질문의 핵심을 붙잡고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말을 이어갔다. 이것은 어린 가수에게 쉽게 나오기 어려운 태도다. 방송 경연을 거치며 카메라의 위치 질문에 무게 대중의 시선을 몸으로 배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스트로사의 경쟁 구도도 길려원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진, 이소나선, 허찬미, 미, 홍성윤, 윤태화 같은 강한 참가자들과 같은 무대에 서는 일은 매회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누군가는 경력으로 앞섰고, 누군가는 팬덤으로 앞섰고, 누군가는 무대 경험으로 앞섰다. 그 안에서 길려원은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야 했다. 밝지만 가볍지 않은 목소리, 젊지만 성숙하게 들리는 감정선. 그리고 실수 뒤에도 다시 무대에 오르는 회복력이 그녀의 무기가 됐다. 일본어 답변은 그 무기들이 무대 밖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특히 기자들이 주목한 것은 길려원이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외 매체 앞에서는 많은 신인 가수들이 안전한 답변을 선택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장은 실수는 적지만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다.
길려원은 그보다 한 걸음 더 갔다. 일본 팬들에게 직접 마음을 전하려 했고, 자신의 음악이 어떤 감정에서 출발했는지 설명하려 했다. 이 작은 차이가 기사 제목을 바꾼다. 단순히 한국 가수가 일본을 방문했다는 문장보다 한국 트로트 신예가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했다는 문장이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 장면은 제작진에게도 의미가 있다. 경연 프로그램은 우승자만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짜 긴 생명력을 얻는 참가자는 자신만의 장면을 만든 사람이다. 길려원의 첫 번째 장면은 꽃바람 오라트였고, 두 번째 장면은 기자간담회에서 눈물을 보인 고백이었으며, 세 번째 장면은 일본 기자 앞에서 직접 답한 순간이었다. 이 세 장면은 서로 다른 표정을 가진다. 하나는 실력, 하나는 진심, 하나는 확장성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있는 가수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팬들이 길려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래서 달라졌다. 예전에는 잘 부르는 신예라는 표현이 먼저 나왔다면 이제는 준비된 신예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준비된 사람은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길려원은 바로 그 기회를 잡았다. 앞으로 그녀가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는 아직 확정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면 하나만큼은 분명한 신호처럼 보인다. 길려원은 국내 경연에서만 소비될 이름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 언어권에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고 팬들과 기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본 기자들까지 놀란 이유는 단지 일본어 한 문장 때문이 아니었다. 그 문장 뒤에 쌓인 무대 경험, 눈물 훈련, 그리고 다시 일어선 태도 때문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한 순간 길려원은 단순히 질문 하나에 대답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짧게 보여줬다. 미스트롯 사의 첫 번째 올하트로 시작된 관심, 탑5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난 진심 성대 문제를 지나온 고백, 2호섭 가요제 대상이라는 뿌리, 그리고 해외 기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눈빛까지 이어졌다. 그 모든 장면이 합쳐져 지금의 길려원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길려원의 다음 무대는 한국일까, 일본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곳일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마이크 앞에서 통역을 기다리지 않았던 선택은 길려원의 이름을 더 멀리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되었다.